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등록사항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공시법은 등기법하고 지적법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 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뭐한다? 공시한다. 그죠?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 그 다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묶어서 권리관계에 관한 현황. 이렇게 두 가지 공시 내용이 있고요. 그럼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나누는 이유는 지적법은 대장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 즉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장부가 대장, 그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장부가 등기부, 그죠? 그래서 등기부하고 대장은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항상 그 공시되는 정보는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죠?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되고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될 것이고, 대장이 정리가 되는 순간 등기부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뭐라고 하자? 등기 촉탁, 그죠? 권리관계는 등기부부터 먼저 정리된다, 그죠? 그럼 등기부가 정리되고 나면 소유자의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그걸 일치시켜주기 위한 절차를 소유권 변경의 통지, 이렇게 해서 양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양자를 계속 뭐 시킨다? 일치를 시킨다, 그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양자의 불일치는 항상 병존할 수 있다, 그죠? 불일치가 발생하면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는 뭘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한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적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적법은 사실관계, 즉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필지에 토지가 존재한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무엇을? 사실관계를. 그럼 그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고요. 이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 공부라는 곳에 기록해서, 그럼 기록한다는 말은 등록을 시켜서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고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본 수업을 들어갈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공시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시험은 뭐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무조건 60점은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용어예요, 용어. 이 공부는 지적법원은 용어의 개념만 정확하게 잡혀도 법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등기법은 용어의 개념만 가지고는 100%가 안 되고, 등기법은 용어의 개념에서 몇 퍼센트? 60%. 플러스 뭐다? 용어의 개념과 개념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이해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 이해의 영역에서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만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기본 평균 6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할 때도 새로운 용어, 여러분이 처음 듣는 용어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용어에 관한 개념적 정의가 나한테 잘 되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스스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지문을 읽어 들어가는데 이 지문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런 의문점이 들면 그 용어만 해석이 잘 되어도 뭐한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지적법은 토지를 공시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했다? 필지, 그죠? 그럼 1필지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 즉 등록사항이 있을 건데, 그러한 등록사항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그 다음 뭐다? 면적, 그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적법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그죠?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를 우리는 용어의 정리로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 이런 것부터 용어의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토지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렇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뭐 시켜야 한다?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 결정이 되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등록된 정보를 뭐하고?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최종적으로 뭐하자? 공시하자. 여기까지가 1단계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토지의 표시는 고정값이 아니라 자꾸 뭐한다?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이 되거나 토지의 표시가 말소가 되는 현상. 그럼 이 현상은 달리 말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는들은 고정값이 아니라 자꾸 뭐한다? 변한다라는 거. 토지의 현황들은. 그럼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는 용어의 정리로 뭐라고 했다?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토지의 이동.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토지 이동의 사유가 제가 수업 시간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했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현상이 발생했구나라고 이렇게 자꾸 그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줄이면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읽는다고요.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만약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재 지적공부상에서 공시되는 현황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된 현황 이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해 보면 현재 잘 공시되고 있었는데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현재 공시되는 지적공부상의 현황하고 토지의 실제 물리적 현황하고는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황이 뭐하다? 달라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다시금 뭐해서 정리를 해서 외부에 뭐 해주자? 공시하자.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뭐 한다?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신청은 누구한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요. 그럼 이제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나오면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그럼 순간 지적소관청 뭐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 뭘 정리할 거다?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서 다시 뭐 하자? 공시하자. 그죠? 그럼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달라지면 뭐가 발생한 거다? 토지의 이동의 자유가 발생한 거라고요. 그럼 또 신청을 하겠죠? 또 정리하겠죠? 하고 공시하겠죠? 그럼 이 과정이 계속 이제 뭐 한다? 반복된다고요. 이 과정이 2단계 과정이라고요. 그럼 지적법은 이게 다예요. 이게 간단하다는 거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1단계.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한다.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한다. 다시 정리해서 공시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 내용을 합쳐가지고 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죠.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장부터 정리가 돼요? 등기부부터 정리가 돼요? 대장.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대장을 뭐 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럼 정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해요? 등기부하고 대장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 발생하겠다는 거 아시겠죠?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절차가 나와야 돼요? 등기 촉탁.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정리 후 절차 해가지고 법 조문에 두 가지 조문이 있어요. 그럼 정리가 끝나고 나면 정리 후 절차는 첫 번째가 뭐다? 등기 촉탁이라는 법 조문이 나온다고요. 순서대로.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정리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절차, 그게 토지 소유자에 대한 뭐다? 통지. 이게 우리 법조문의 마지막이에요. 통지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법조문이 뭐냐면 연속 지적도라고 별도의 뭐다?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연속 지적도와 관련되는 법조문이 나옴으로써 해서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거기까지 해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다 잡혀졌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는 누가 결정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만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에서 결정한다.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까지 우리가 정리했다고요. 그까지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 했거든요. 아니니까 그냥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라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럼 한 필지와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게 뭐다? 토지의 표시. 그죠? 이걸 조사, 측량해서 뭐 해야 한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정을 해야 등록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결정을 하려면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게 뭐다? 소재인데, 소재는 모든 토지에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마두동이라고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다? 여기 있는 지번부터 이제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지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번이 끝났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체계는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예쁜 그릇 안에 잘 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지번이 끝났어요. 만약에 오늘 수업에서 지번이 끝나면 이제 뭐 배워야 돼요? 지목. 그래요. 끝나면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 소재, 지번, 지목 끝났잖아요. 그럼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 끝나면 뭐 배운다? 면적 배운다고. 이렇게 면적. 그렇게 우리 법조문이 순서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서는 그 순서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럼 면적까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에 등록되어야 될 사항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다 끝냈으니까, 그럼 끝났다면 이걸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야 되죠. 그렇다면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럼 각각의 지적 공부에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뭐 시켜야 한다? 등록을 시키고. 그럼 등록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져요?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거 뭐하고?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뭐 하자? 공시하자. 그게 우리 기본서 순서이자 법조문의 순서라고요. 그 순서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지번이라는 이제 조그만 그릇에 내용을 담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계속 덧칠하듯이. 저번 주에 저 한번 봤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또 봤죠. 이제 몇 번 보면 여러분 시험장 가시는 줄 아세요? 저 42번 보면 시험장 간다고요.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결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1년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하고 과목별로 선생님들
내가 오늘 이제 42번 보면 시험장 가는구나 생각해보면 42번 안에 뭐다 배워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익혀야 되고, 즉 암기해야 되고, 그죠? 문제를 풀으려면 응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 과정까지 제 얼굴 42번 볼 때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녹록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상,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지번이에요, 지번. 그럼 지번의 정리를 한번 볼게요. 지번이라 하면 지번 부여지역인 법정 독리를 단위로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뭐다? 지번이에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래서 지번은요, 한 필지에 한 개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한 필지에 몇 개의 지번? 한 개의 지번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제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지라는 말 과거에 많이 썼죠. 예, 여러분 집 어디 친구 보고 야 주소 찍어봐 이렇게 말하면 야 마두동 19번지 찍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번지하고 번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지번이 되죠. 그래서 과거 여러분의 주소지 있잖아요. 뭐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상식선으로 해서 알고 가세요. 이 토지의 지번이 만약에 마두동 19지번, 그럼 이걸 뭐다? 지번이라고 읽거든요. 마두동까지는 소재지고요. 그럼 이 위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물이. 그러면 얘 주소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읽느냐면 마두동 19번지 이렇게 읽어요.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고? 지번. 뭔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번을 거꾸로 읽으니까 뭐다? 번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건축물의 주소지는요, 건물의 주소지는 토지의 지번을 그대로 쓴다고요. 근데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읽을 때는 토지를 읽을 때는 뭐다? 지번, 토지의 번호 이렇게 읽고요. 건물을 읽을 때는 뭐다? 번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고요. 그러면 막 과거 여러분이 요즘 보면 주소지 검색을 해보면 두 개가 나오죠. 지번 주소와 뭐다? 도로명 주소. 그래서 이런 도로명 주소가 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요, 도로명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도 뭘 기준으로 한다? 지번 주소지를 그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의 기준은. 자, 그래서 상식선에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의 표기와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의 표기는 뭐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한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뭐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자,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그럼 이런 말이잖아요. 지번은 뭐로 표기한다 했죠?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표기한다고요. 근데 어디에? 숫자, 아라비아 숫자 어디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말은 뭐다? 산 19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로 부여해서 표기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등록되는 지적 공부의 종류가 달라요. 즉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곳에 뭐가 되면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뭐가 붙는다? 산자. 그럼 반대로 읽으면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곳에 토지가 등록되면 뭐로 표기한다? 단순 아라비아 숫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소 같은 거 보면 이제 우편물 같은 거 보면 주소지에 산 19번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산자가 없어요. 없으면 어디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마두동 19번지잖아요. 그죠? 이쪽에. 그러면 이 토지, 마두동 19번지 이 토지. 그럼 이 토지는 지적 공부 중에서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거다?
토지 대장 지적도에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마두동 산 19대가 있으면 이 토지는 어디에 등록된 거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것을 지번을 보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암기사항이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다 암기잖아요, 암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만, 자, 지번은 본번만으로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슬래시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지문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지번은 뭐다?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지번이 적혀져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지번은 뭐라고 읽고? 본번이라고 읽고요. 이 뒤에 있는 지번은 뭐다? 부번 이렇게 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슬래시 표시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읽으실 때는 이 슬래시 표시를 일상생활에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어요? 다시라고 읽잖아요. 19-1번지 이렇게 읽죠, 일반적으로. 근데 실제는 다시라는 표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배웠잖아요. 이제 어디 나가더라도 주소지가 어떻게 돼? 우리 집 19-1번지 이라 하지 말고 19의 1번지 이렇게 읽는 게 우리 법적인 정확한 용어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이다?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고요. 자, 뒤에는 본번과 뭐로?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번을 구성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런 지문은 없다고요. 지번은 항상 뭐다? 본번만으로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지 본번에 부번 이런 지번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또는 이런 지번 있다 없다? 없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뭐 단식 지번, 복식 지번은 큰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지번의 부여 기준 볼게요.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거. 이때 뭐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럼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법정 동리 단위로 법정 동리 단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마두동이잖아요. 마두동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법정 동리 단위로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그럼 이제 이런 것은 시험 문제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뭐 하셔야 한다?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잠시만 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마두동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마두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작해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가 끝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번이 부여될 때는요. 여기가 이제 북서쪽이고요. 여기가 뭐다? 남동쪽이라고 읽어요. 우리가 방위각을 읽을 때는요. 항상 뭐다? 북하고 무엇을? 남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각을 읽습니다. 그럼 이쪽은 북서쪽이라고 해야 되지 서북쪽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요. 동북쪽이라고 해야 돼요. 북동쪽이라고 해야 돼요. 북동쪽. 그죠? 여기는 남동쪽, 여기는 남서쪽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기본적인 진행 방향은요. 항상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 채 끝단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부여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해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 채 끝단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문들을 우리는 북서쪽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북서기본법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북서기본법이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말은 어렵게 가지 말고 북서쪽에서 뭐한다?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서쪽에서 뭐한다? 시작한다.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 그럼 이렇게 부여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쪽으로 잠시 볼게요. 자, 마두동에는요, 필지가 수천 필지가 존재할 거예요, 마두동에. 근데 마두동에 제가 수천 필지의 지번을 다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 마두동에 20필지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순차적으로 지번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가 이제 횡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종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횡, 뭐다? 종, 그죠? 자, 그러면 횡으로 만약에 지번을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1, 2, 3, 4, 5. 아라비아 숫자를 적을 때 우리는 의식하지 아니해도 어디에서 횡으로 갈 때는 서에서 어디로? 동으로 숫자를 적죠.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습니까? 1, 2, 3 이렇게 적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의식하지 않아도 집어는 뭐다? 서에서 어디로? 동으로 이렇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종으로 간다면, 종으로 세로로 움직인다면 아래에서 위로 적어 나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적어 나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적어 나가죠. 그러니까 적으면 이렇게 적겠죠.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속에서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19, 20 이렇게 적잖아요. 지금 제가 적는 거는 이런 거는 굳이 여러분이 뭐 필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뭐다? 남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여기가 동쪽이죠. 1번이 어디에 있나요? 북서쪽에 있잖아요. 마지막 지번이 어디에 있나요? 남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지번 부여 중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지번의 진행 방향과 흐름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한다? 북서쪽에서 기본에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 최끝단에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두동 지역이 있잖아요. 마두동 지역. 마두동 지역에서 지번이 맨 마지막 지번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가령.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된다? 남동쪽 최끝단을 보면 뭐다? 마지막 지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근데 실무에서 볼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북서쪽에서 기본에서 남동쪽으로 가는지는 이해하셨죠? 그럼 이 이해한 게 시험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제가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뭐한다? 선 암기가 우선이고요. 후 이해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요. 뭐부터 해야 한다? 선 암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기본법,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으로 끝난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그럼 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왜 남동쪽으로 끝나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다만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암기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해된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있잖아요. 이 이해된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물어보잖아요. 이걸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는 이해대로 하되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암기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다? 북서 기본법이라고요. 그래서 지번은 지번 부유적으로 기본하여 순차적으로 정하되 어디에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뭐라고 한다? 북서 기본법이라 한다. 여기까지가 필요하다고요. 뒤에 지문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론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거는 뭐다? 신규 등록 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등록 전환 시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그럼 뒤에 나오는 지문은 항상 뭐가 나와야 한다?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암기해 볼게요. 그러면 원칙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읽으면 뭐다? 등신, 본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끝난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면 된다? 본부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근데 본본 이렇게 나오면 뭐다? X라고요. 그래서 뭐부터 암기하자? 등신, 본부. 한 번 더 뭐라고요? 등신, 본부. 이거부터 다 암기해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등신 본부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임의로 자, 여기가 마두동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뭐다? 마두동이고요. 그 마두동에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도 있을 거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뭐다? 임야 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예요. 그럼 이쪽에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고요. 그럼 여기 지분이 막 부여되어 있을 거잖아요. 북서쪽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지분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제가 임의로 할게요. 여기가 19번지고 여기가 20번지, 여기가 21번지고요. 여기가 35번지라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분이 부여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가, 지금 여기가 바다라고 가정할게요. 바다. 여기가 바다라면, 이 부분을 공유 수면을 뭐 할 거다? 매립을 할 거예요. 자, 여기가 바다인데, 이 부분을 매립을 합니다. 매립. 제방을 쌓아서 공유 수면을 뭐 했다? 매립했다고요. 그 매립을 했다면 과거에는 바다였지만 지금은 뭐다? 토지로 달라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소재를 일단 결정해 줘야 되겠죠. 소재는 어디다? 마두동.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 뭘 부여한다? 토지의 번호인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 줘야 될 거라고요. 그럼 이때 지번을 몇 번지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몇 번지. 그럼 어떻게 하자? 인접 토지 어디에? 본번에 뭐로 부여해라? 부번을 부여해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번은 뭐로 부여하면 된다? 여기에 35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런 토지를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다를 뭐해서 매립해서 최초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의 지번은 어떻게 부여해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산 19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산 19라는 것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 산 19번지에 있는 이 토지가 이제 과거의 일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가면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여러분 마운틴 있잖아요. 산. 그죠? 산. 산은 임야거든요. 임야. 그럼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겠죠. 근데 산을 깎아가지고요. 거기에 전원주택 막 짓고 하는 것도 한번 뉴스 같은 데 보시죠. 그러면 그때는 원래는 토지는 임야였는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가지고 토지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뭐다? 이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변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의 형질이 바뀌어졌다면 그 토지는 임야대장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임야가 아니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돼야 될까요? 토지대장에 등록돼야 되겠죠. 이 토지가 그런 토지라고요. 이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이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의 형질이 바뀌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토지는 원래 어디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이렇게 옮겨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대장 등록지는 이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토지대장 등록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토지의 지번이 과거에 산 19번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지의 지번을 이제는 산자를 써서는 안 되죠. 왜?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되니까. 그러면 산자만 빼고 19번지를 쓰면 중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토지의 지번은 뭐 한다? 없어지고 새롭게 뭐 해야 한다? 지번을 부여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때 부여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인접지 본번에 뭐다? 부번 20의 1 이렇게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뭐다? 등록이 전환이 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다? 등록이 전환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용어 아셨죠? 오늘 두 개. 신규 등록이란 용어도 아셨고 뭐다? 등록 전환이란 용어도 아셨네요. 그럼 신규 등록은 뭐예요? 바다를 뭐해서 매립해서 그걸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고 그 토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한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요. 그 다음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어디로 옮겨 등록한다?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겨 등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럼 기존에 있던 지번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럼 이런 지번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결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번이 없어지니까 결번 이렇게. 그 이게 지번 새롭게 부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여해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요. 등, 신, 본, 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해하는 전 과정을 다 암기해서 등신본부라고 암기할 건지 아니면 오늘은 이해했지만 다음 주에 왔을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해된 내용이 여러분이 스스로 다 암기하고 있을까요? 이해된 내용.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된 내용까지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자꾸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된 내용까지 다 암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뭐다? 등신본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신본부를 금방 이해한 과정적 절차가 있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해하기 위한 과정적 절차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개념이 뭐다? 등신본부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해가 되어야 저는 암기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이해했잖아요. 바로 암기하시라고요. 근데 다음 주 되면 이해된 것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는 남아있어야 한다? 등신본부는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왜 등신본부를 암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등신본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동영상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절대 그런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된다고요. 듣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 여기서 학문을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수업 들을 때는 이해는 지금 충분히 했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해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어본다?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본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라면 뭐다? O.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뭐만 암기하자? 등신본부. 그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문제풀이를 할 거잖아요. 이제 후에 가게 되면 자 앞에 등록 전환의 경우 나왔네요. 그럼 뭐가 필요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본부. 근데 뒤에가 본 나오면 X, 부부 이렇게 나와도 X, 본부 나오면 O. 그거 하는 거예요. 퍼즐 게임 맞추듯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등록 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느냐? 그 이유가 뭐야? 그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공부를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학문을 할 때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자, 분할의 경우, 자,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는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분할은 누가 한다? 그냥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자, 볼게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분할이 나오면 정답의 결정 요소는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부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부가 한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 순번이라는 것은 다음 순서의 번호로를 줄여서 뭐다? 순번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순번이 뭐라고요? 다음 순서의 번호 이를 뭐라 한다? 순번.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뭐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 결론은 뭐다? 부부가 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또 이해시켜 드릴게요. 위쪽으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25번지 필지가 있습니다. 25번지 필지. 그럼 이 필지를 제가 세 필지로 나누어 볼게요. 분할이란 것은 한 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제가 만약에 세 필지로 나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럼 세 필지로 실제로 나누은 모양을 여기에다가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지번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뭘 한다? 25번지. 그래서 한 필지는 기존 지번을 무조건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필지가 두 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필지의 지번은 여러분이 봐도 25의 1, 25의 2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25의 1번지 필지의 지번을 부여해 볼게요. 그럼 다시 이걸 몇 필지로? 세 필지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의 편의상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세 필지로 나누잖아요. 나누면 한 필지는 뭘 부여하면 돼요? 기존에 있던 분할 전에 지번을 그대로 쓰면 돼요. 25의 1.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 뭐다? 25의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필지는 뭐로 부여할까요? 25의 3을 부여해야 되죠. 1을 부여할 수가 없죠. 여기에 2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의 4. 보니까 숫자로 하니까 당연한 듯이 느낌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3을 부여한 이유가 뭐예요? 의 2가 있으니까 3을 부여했죠. 해결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문자로 보면 당연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럼 문자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거 세 필지 분할할 때 한 필지는 기존에 있던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한다. 그럼 나머지 필지는요. 25번지 필지 의 2, 그죠?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뭘 부여했다? 의 3을 부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25번지 필지의 의 2가 25번지 필지의 최종 부번이라고요. 최종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뭐다? 의 3. 뭘 부여했다? 부번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랑 글자로 보는 거랑 느낌이 사뭇 다르잖아요. 이해는 편한데 암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분할이 나오면 뒤에 항상 뭐가 따라온다? 부가 한다. 이걸 암기해 놔야 된다고요. 분할은 어떻게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래요? 이쪽으로요. 자, 만약에 이렇게 19번지가 있고요. 20번지가 있고 21번지 필지가 있어요. 지금 세 필지잖아요. 그럼 세 필지를 합해서 제가 한 필지로 등록하겠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해요.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합하여 몇 필지로? 한 필지로. 이걸 뭐라고 한다? 합병. 그럼 이게 지번이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가.
그럼 하나의 지번을 부여할 때 뭐로 부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19. 그래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병이 되어버리면 20번지와 21번지가 뭐한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부른다? 결번. 이렇게 이제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된다고요. 지번을 새롭게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나면 결번이 발생한다고요.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 한다? 결번이요. 자, 그런데 앞선 지문 신규 등록에서는 결번이 발생해요, 안 해요?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죠. 새롭게 만들어지기만 하잖아요. 자, 등록 전화는 결번이 발생해요, 안 해요? 등록 전화는 결번이 발생하죠. 기존 지번이 없어지니까 산 19번지가 없어지잖아요. 산 19번지가. 분할에서는 결번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생겨나기만 하죠. 합병은요, 결번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푼다고요.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금방 이해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신규 등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하니까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분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여하니까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 전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여하니까 결번이 발생하고, 이렇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신규 등록은 결번 발생할까 안 할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신규 등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번이 발생하지 않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박사 논문 적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시험은 뭐다? 그냥 등신, 본부,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결번에 대해 살 필요는 없어요. 결번의 용어가 뭔지만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봅니다. 합병 볼게요. 그럼 합병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면 되느냐면 합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합병은 뭐다? 합선. 항상 선순위 지번입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뭐를 부여한다?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합병 암기할 때는 합선. 합병 나오면 뒤에 항상 뭐다? 선순위 지번.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뭐로 간다? 선순위 지번. 그래서 합병은 뭐로 간다? 선순위 지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이 있는데 이건 아직 하지 마세요. 이건 아직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결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번 변경, 이 용어는 좀 아셔야 됩니다. 지번 변경이라는 용어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지번의 변경이란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 뭐 하는 것이다?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단 지번 변경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지번을 바꾼다라는 느낌이잖아요. 한글 그대로 해석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용어를 해석을 할 때 우리 문자 그대로 우리 국어적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들도 있고, 국어적 의미가 아니라 뭐다? 법률적 용어로 새롭게 재편해야 될 것도 있다고 했죠. 그냥 지번 변경 이렇게 읽으면 지번이 변경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번 변경은 지번을 뭐 하는 거다? 새로이 정한다고요. 어떤 경우에?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을 때.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한 필지의 토지가 아니고요. 지번 부여 지역에 순차적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라면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법정 동리. 그러면 법정동 하면 대표적으로 뭐다? 마두동 생각하면 된다고요. 마두동. 그 마두동에 일부 또는 뭐다?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때 새롭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잠시만 봅니다. 자, 여기가 마두동이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두동 지역에 19번지를 제가 만약에 분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필지로 분할할게요. 10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최초는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번지를 10필지로 분할하면 본번에 뭐가 계속 나올 거다? 부번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러다가
19번지와 20번지를 모아면 합병을 하게 되면 20번지는 뭐다? 결번이 발생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분할과 합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마두동 지역에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토지가 뭐가 되고 분할이 되면 지번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합병이 되면 지번이 자꾸 결번이 발생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면 지번의 배열이 최초 북서 기본법으로 되어 있었다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었을 건데 분할 합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지번의 배열이 뭐다? 엉망으로 바뀌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런 현상이 마두동 지역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두동을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서는 그 토지를 관리하기가 뭐다?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지번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뭘 하겠다? 지번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해하셨잖아요. 이해하셨으면 뭐 해야 한다? 암기. 그럼 암기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또는 뭐다?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 뭐 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이 말이 키워드라고요. 근데 지번 변경을 하는 주체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간다고요. 지번 변경이라는 용어의 정리를 아셨죠? 아셨죠? 지번 변경은 단순히 특정한 사람의 토지의 지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내 전부 또는 뭐다? 일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해서 그때 지번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부여하는 것을 지번 변경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용어의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지번 변경은 일단 토지의 이동의 사유는 맞겠죠. 지번 변경, 토지의 이동 사유. 지번 변경이 토지 이동의 사유 맞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라고요. 지번 변경, 토지 이동 사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암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암기가 아직까지 미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번이 뭐가 된다? 변경이 된다. 뭐다? 토지 이동 맞잖아요. 그럼 지번 변경이 제가 토지 이동의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했을 때 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고 그것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게 토지 이동이고 그럼 소재가 달라지거나 지번이 달라지거나 지목이 달라지는 현상들은 다 뭐다? 토지 이동이다. 이게 연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아직 암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암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용어의 개념을 내가 알고 있어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쳇바퀴가 물리듯이 기계가 축축축 돌아가면서 뭐한다? 물려 들어가면서 암기가 단단해진다고요. 그럼 지번 변경, 토지 이동이 맞죠? 그럼 토지 이동이 맞다면 뭘 정리해야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해 위에도 다시 지번을 새롭게 부여했으니까 됐나요? 근데 이 지번 변경의 용어의 정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마두동 지역에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건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 이때는 신청이 없어도 소관청에서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건지는 용어의 정리 안에서 들어가 있다고요. 어떤 느낌이에요? 신청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권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직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요. 지번 변경을 여러분이 마두동에 산다고 해서 지적소관청에 가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달라. 그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그럼 용어의 정리에서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뭐다? 직권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 거예요. 신청이 없어도 소관청은 뭐 한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어요. 행정구역의 명칭을 바뀐다. 그건 신청에 의해서 정리할까요? 직권으로 정리할까요? 직권으로 할 수밖에 없죠. 토지 소유자가 마두동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강남동, 역삼동으로 바꿔달라, 대치동으로 바꿔달라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온다. 용어의 정리를 알면 다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건 다 시험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뭐다? X라고요. 그럼 지번 변경을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시킨다고요. 그때 반드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첫 강의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첫 강의니까 지적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돌고 돌고 돌아 어디로 귀결이 된다? 용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지적법은 굉장히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적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럼 지번 변경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운다? 지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지목 정리하러 가겠습니다.